저는 바른당이랑 국민의당이랑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합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소식이 들려가지고 참 좋다,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어차피 그 안에 더민주 안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바른당도 마찬가지로 그 새누리 안에서 어울리지 않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딱 그 중간지대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힘을 합치면은 또 뭔가 멋진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70년 동안 양당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핑퐁 게임 하면서 이제 뒤에서 막 그 드론 밀약하는 거 우리 보면서 막 분노했었잖아요. 그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당제가 좀 잘 돼가지고 결선 투표 그것도 받아들여가지고 좀 이렇게 선진국들처럼 좋은 정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치에 한 단계 더 발전되는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들도 점점점 더 다양해지잖아요. 요구들이 뭐 흑 아니면 백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목소리가 다양하게 담기려면은 이렇게 건강한 아주 그냥 힘이 좋은 그런 당이 하나 더 탄생하면은 훨씬 더 멋지지 않을까. 진짜 너무너무 좋은 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뭐 국민의당은 망해야 된다? 저번에 선거 이번에 선거가 끝나기 전에 유시민이 뉴스공장에 그거 나가갖고 국민의당은 이제 망해야 된다 막 이런 소리 막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참 말을 함부로 하네. 어떻게 만들어진 당인데 무조건 망해야 된다. 그 망해야 된다는 말 속에는 더불어하고 뭐 이렇게 합병돼야 된다 이런 얘기로 나는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지금 굉장히 불쾌했어요. 국민 입장에서. 그러고 또 송영길이라는 이 있잖아요. 우락부락하고 있잖아요. 성질 더러워 보이고 말도 계속 하는 말마다 뭔가 강력하게 자기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데 굉장히 깡패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천박하고 근데 뭐 이번에 또 무슨 특사인가 이런 것까지 하나 맡았더라고요. 그렇게 인물이 없는지 아이고 참 기가 막히는데요. 이 사람하고 또 홍석현이 이건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보니까 이제 일단은 턱 먹고 하고 무슨 자사고 이런 거 이때까지 완전 우리나라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애들부터 막 개청을 만드는 이런 개청놀이 있잖아요. 이런 너무너무 진짜 불합리한 이 나라의 문제거리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조정이 된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뺑뺑이를 돌리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참 잘했다. 박수를 보내야 되겠어요. 물론 이제 반발이 있겠죠, 당연히. 그죠?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살아온 계획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당연히 반발하겠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두고 봤을 때는 이거는 그렇게 돼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나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천공항의 공사 직원들 이 사람들도 갑자기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그거 뭐 이렇게 계층 정한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또 그게 오랫동안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막 탁 하려면은 분명히 또 반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뭐 연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지만 어차피 이것도 문제가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요. 잘 이끌어냈다 일단 생각해요. 국민들의 합의를 그 사람들의 합의를 잘 이끌어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정윤회 문건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 하는데 그 속내가 또 있겠죠. 뭐 어떻게 사람들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또 뭐 자기들이 원하는 것도 뭐 얻어내고 하는 속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좋았어요, 이거는. 근데 저는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미국 특사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 사람이 외국에서 뭐 공부를 하고 왔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나이도 많아서 뭐 죽기 전에 자기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이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한번 해보겠다. 좋게 생각하면은 그래요. 근데 이제 무조건 좋은 면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왜, 냉철한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과연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여 줄 것인가, 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이제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순진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나이도 많고 이런데 죽기 전에 뭐 그렇게 모든 걸 지가 다 가져가려고 할까? 죽으면 끝인데 좋은 일 좀 하려고 하겠지? 이게 이제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타고난 태생적인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본성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미국 특사 이러면은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무기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무기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하게 되면 이 홍석현이란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 특사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관련되는 많은 문제들에 이 사람이 끼어들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믿고 싶죠. 이번 정부가 잘할 거야. 잘했으면 좋겠어.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근데 홍석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권의 출연은 결국은 삼성 홍석현과 중앙일보와 JTBC와 네이버와 다음 똘똘똘똘 뭉쳤죠. 그리고 이제 양념 부대, 달빛 기사단, 이런 무시무시한 문배충들하고 다 같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그리고 또 뒷거래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를 품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홍석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야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기문이 가야 될 그 자리를 원래는 홍석현이 가려고 다 작전을 짜놓고 있었던 거. 우리 자료 다 봤잖아요. 구글에서. 오늘 제가 또 구글에 들어가서 한번 봤거든요. 1997년도에 이회창을 대통령 만들려고 홍석현이 100억을 먹였어요. 100억. 20년 전입니다. 100억을 대체 왜 먹였을까요? 삼성은 대통령들을 완전 다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을 완전 구워 삶는 데는 완전히 그냥 대를 이어오면서 그 집 식구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완전히 막 한 입에 삼키려고 늘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죠. 대통령을 삼키면은 한 입에 삼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뭐든지 다 지시 내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더민주에서 잘 잡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내놓는 이런 비정규직의 정규직 교육 문제 이거 이제 뺑뺑이 돌리겠다 이거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의 근간은 결국은 그거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세력이 어마어마한 돈을 먹을 준비를 한다.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삼성 이재용이 국민연금, 우리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을 그렇게 드러내놓고 탈취해 갔잖아요. 홍석현이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미국에 특사로 간다잖아요.
미국은 항상 그 우리나라 방위산업하고 또 밀접하잖아요. 그쵸? 방산비리를 나는 안철수가 해결해서 뿌리 뽑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박수를 보냈는데, 방산비리의 이 돈이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기 때문에 나는 결국은 이런 그 뒤에서 100억씩 먹여가면서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이런 조직들은 이런 큰 돈에, 예, 국민들이 막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있는 이 사이에 이런 돈을, 예, 가져갈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미국 특사라는 말을 딱 듣는 그 순간에, 예, 미국 특사인데 왜 뭐 방산 비리하고 상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나요? 글쎄, 지금 대통령이, 예, 미국 특사로 보낸 사람이, 예, 삼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옛날에 100억이나 먹이고도 그냥 엑스파일 다, 예, 노무현이 눈 감아준 그 홍석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부릅떠야 되는 거죠.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예, 국민연금 그 이상의 것을 챙기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옛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자, 완전 심리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리학에 대해서 팍, 예, 대단한, 예, 안톤 체호프. 저는 이제 안톤 체호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단편, 수많은 단편을 썼는데, 그 정말 천재죠. 그러니까는 그 많은 단편들이 전부 다 하나 다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안톤 체호프의 어떤 그런 그, 예, 깊은 지성, 예, 그게 연결돼 있으면서도 탁탁탁 떨어져 있는 거죠. 예. 천재들이 이제 보여주는 정말 축복받은 재능이고, 예, 우리에게, 예, 우리 같은 독자들에게, 예, 완전 진짜, 예, 삶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너무너무 감사한, 예, 그 사람이 쓴 어떤 한 줄이 지금 이제 이 홍석현이 이 사건에서 생각나게 한 건데요. 이제 이렇게 바늘이 있어요. 이게 이 두꺼워서 이제 이 펜이지만은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바늘 끝을 이렇게 탁 건드리잖아요. 탁 건드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탁 건드리니까 몸 전체가 움직이네요. 근데 이제 그 표현에 의하면 바늘 끝을 탁 건드리면은 요걸 탁 건드리잖아요. 근데 전체가 팔 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돈의 화신, 예, 이 사람은 돈의 화신이죠. 이 가족 자체가. 그러니까 이 돈의 화신이 그냥 뭐 갑자기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뭐 내 목숨 다 한번 바쳐보겠네, 이 말을 어떻게 그냥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삶을 추적해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이걸 하나 탁 건드려 가지고 몸 전체를 한번, 예, 움직여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추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부정부패의 세월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정부하고 이 2017년 이 문재인 노무현의 패거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내려온 문재인 정부하고 앞으로 홍석현, 삼성의 홍석현하고 그 뒷거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냥 좋은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죠? 매 눈으로 봐도 뒤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 잘하고 있는 것도 봐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정말 열심히 챙겨봐야 된다. 예. 이번에 이 방산비리를, 예, 문재인이 처리하는지 처리하지 않는지를 우리 봐야 됩니다. 이때까지 이 문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예,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방산비리도 예, 좀 해결해 주시면 예, 좋겠다.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정말 욕심꾸러기라는 거 분명히 아는데 예, 그 사람이 일단 예, 미래의 일이니까요. 우리가 예,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정의로우신 이재명 후보자님께서 명언을 한마디 남기셨더라고요. 큰 돌을 골라내면 작은 돌이 보인다. 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너무 산재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갖고 이제 큰 돌멩이 예, 하나씩 이렇게 이제 예, 치우고 놨더니 완전 작은 돌들이 그냥 또 그 밑에 예, 부패로 그냥 쫙 그냥 웅크리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보인다. 예, 그 말씀이죠. 그래서 또 명언을 한마디 남기셨는데요. 항상 예, 어떤 또 전설을 만들어내실까 기대되는 예,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죠. 예, 화이팅! 바이!